이번 시간에는 미래를 여는 소비에 관해서 독후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리스 산불, 생산 과정, 유통 과정,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분석, 광물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좋은 점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대신에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외부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그리스 산불입니다. 이 그리스 산불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대형 산불 나는 만큼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었는데요. 작년이죠. 2021년 8월 달에 시작된 불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강풍의 여파로 5,000헥타르, 약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태웠고 주택 100채 이상이 프랑스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리스 산불이라고 하였고요.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 EFFIS에 의하면 8월 7일까지 열흘간 발생한 산불로 그리스에서는 무려 5만 7천 헥타르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폭염과 건조해진 기후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유럽 당국자들은 기후변화를 산불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현상, 이른바 지구온난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알려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그리스 산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산 과정, 유통 과정, 그리고 폐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산 과정, 유통 과정, 폐기 과정은 모두 다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요. 이 이산화탄소들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바로 유통 과정입니다. 물론 생산 과정과 폐기 과정은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만드는 데는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유통 과정은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유통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CD를 사례로 들었는데요. CD 한 장당 이산화탄소 60.4톤이나 배출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부 책들을 제외하고는 CD 대신에 MP3 또는 인터넷 파일로 대체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터넷 파일을 CD 대신에 쓰면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지를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산 과정 같은 경우는 CD를 생산할 때 CD의 원료를 추출하고 가공할 때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통 과정은 말 그대로 유통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폐기 과정은 CD를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이 버릴 때 처리하는 방법이 소각하거나 매립하거나
아니면 이상적인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우리나라만 해도 분리수거는 잘 지켜진다고는 하는데 재활용 비율이 10몇 %일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 과정에서도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들이 배출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개수가 있는데요. 이 배출은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게 어느 것인가요? 그 전에 이거 먼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차가 많죠? 대형차, 중형차, 심지어 소형차까지도 모두 상위권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흔히들 자동차라고 하면은 바퀴는 무슨 재질로 만들어져 있나요? 다 고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무라는 재질은 마찰 계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면서 마찰력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이 마찰력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나빠지고 그리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항공이 많은데요. 이 비행기도 역시 많은데 이거는 되게 연비가 안 좋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태생부터가 석유를 엄청나게 씁니다. A320인가요? 그 에어버스의 A310인가 320인가 거기에 연비가 1리터당 달릴 수 있는 총 거리가 0.01km에서 최대 0.1km까지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버스 같은 경우는 2, 3km는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도인데요. 철도는 왜 유통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적을까요? 이것도 역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철은 마찰 개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마찰 개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은 달려도 그렇게 많은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이죠. 따라서 그렇게 많은 마찰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만큼의 에너지의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도를 보고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광물류인데요. 정말 석유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교통수단에서의 연료로도 쓰이고 이 합성 섬유도 그렇고 전부 다 석유로 쓰이는데요. 이 석유에서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들로 만든 재료들 중 하나가 바로 이 광물류입니다. 이 광물류는 정말 놀랐는데요. 의약품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왜 놀랐냐면요.
우리가 석유를 먹는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인데요.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 광유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죠. 완화제나 연화제 등 의약품으로 쓰입니다. 입으로 먹는 이른바 경구 투여하면 대장벽을 뒤덮으면서 단단해진 변을 연화시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므로 배변 효과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변비약으로도 쓰이는가 봐요. 광유는 전혀 소화되지 않으며 또한 소장에서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특성 때문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를 못해서 장기 복용하면 비타민 결핍증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폐에 흡입하면 화학적 폐렴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완화제로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유라는 것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석유에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하는데요.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주 성분으로는 알케인 그리고 파라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화장품의 그 파라핀 맞습니다. 이 광물유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물질이며 매우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로는 미네랄 오일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좋은 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과정, 유통 과정, 그리고 소비 과정이 CD의 사례로 알아보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이 PPT에는 없지만 책에 가보자면 원으로 된 원형 그래프로 아주 잘 예쁘게 나타내가지고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도 미래를 여는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150쪽의 상당히 좀 간결한 정도의 분량이라서 참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독후감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정말 이 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